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의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는 원샷 원투쓰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름부터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바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 보여도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 원샷 113 경제학은요, 여러분이 잠들기 전이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동 중에 편안하게 들으면서 핵심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순서부터 한번 쫙 훑어볼까요? 네, 오늘은요, 먼저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현상을 정부하고 민간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게임에 빗대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왜 준칙이냐 재량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 논쟁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딱 나오는 핵심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동태적 비일관성.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정의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어제는 이게 최선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더 학문적으로 정의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니까 처음에 세웠던 가장 좋은 계획, 그 최적의 계획을 바꾸고 싶은 아주 강력한 유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괜찮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마트에서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막 바닥에 드러누워서 떼를 쓰고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죠? 알았어, 알았어. 이번 딱 한 번만 사주는 거야. 다음부턴 진짜 없어. 하고 약속을 하죠.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마트에 또 갔는데 아이가 더 심하게 드러누워서 울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부모님한테 최적의 선택은 뭘까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일단 장난감을 하나 사줘서 이 난감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게 더 나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게 동태적 비일관성입니다. 약속을 할 때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의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죠. 좋습니다. 자, 이 개념이 거시경제 정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 즉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아주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오늘 주제는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게임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 관계, 즉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곡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확 일으키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서 실업률을 잠시 낮출 수 있다는 원리. 바로 이 무대 위에서 정부와 민간이 어떤 수를 두는지 한번 보시죠. 자, 게임 1막입니다.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나서서 아주 장엄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제로, 0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요. 국민들은 이 약속을 찰떡같이 믿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0%가 되죠. 이 상태에서 경제는 자연 실업률 수준, 즉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A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아주 평화롭고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화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게임의 2막이 시작되거든요. 정부 마음속에 슬슬 유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 0%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네. 이때 우리가 살짝 돈을 풀어서 깜짝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춰서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아까 그 장난감 사주기로 한 부모님처럼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 깜짝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기업들은 고용을 늘립니다. 그 결과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UN보다 더 낮은 UA 수준까지 떨어지게 돼요. 경제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고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대신 국민의 신뢰를 팔아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막입니다. 정부한테 뒤통수를 맞은 민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습니다.
아, 정부가 물가 안정시킨다고 하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다음부터 정부 말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민간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기대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속은 민간은 이제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고 에이, 또 인플레이션 유발하겠지,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해 버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실업률은 다시 원래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오고 물가만 영구적으로 더 높아진 시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정말 최악의 결말 아닙니까? 자, 이 슬라이드가 이 게임의 모든 결과를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처음 A점은 물가도 0%로 안정되고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 수준인 아주 바람직한 상태였죠. 하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재량적으로 정책을 편 결과 최종 도착점인 시점은 어때요? 실업률은 A점하고 똑같은데 물가만 파이 1만큼 잔뜩 올라가 버린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두고 인플레이션 편향, 인플레이셔너리 바이어스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슬픈 게임의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거시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논쟁이죠. 바로 준칙과 재량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재량이라는 건요, 방금 우리가 본 정부처럼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알아서 잘 하겠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식입니다. 유연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본 것처럼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결국 나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아주 크죠. 반면에 준칙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무조건 2%로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규칙을 정해놓고 그냥 따르는 방식이에요. 좀 융통성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정책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민간의 기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그냥 별표 5개 치세요. 시험의 핵심 포인트만 모아놨습니다. 첫째, 정부가 단기 성과에 눈이 멀어서 재량껏 정책을 펴면 결국 물가만 오르는 인플레이션 편향을 낳는다. 둘째,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다? 단기적인 정기 부양보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정부 맘대로 하게 놔두지 말고 정해진 준칙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논리의 흐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중요했죠?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운 개념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실력은 쑥쑥 늘어 있을 겁니다. 저 짱 박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힘껏 응원할게요. 파이팅!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가장 신뢰받는 정책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화려해 보이는 정책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또 우리 능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목 놓아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